백두산은 아주 특별한 화산입니다. 폼페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서기 79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백두산의 폭발 규모는 베수비오의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마그마가 백두산 천지 턱 밑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백두산은 폭발한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은 백두산이 폭발하면 끝장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한에는 전혀 피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울 이남으로 해서 조금 남쪽에 사는 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이 해보지만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두산 화산 폭발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현실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또 그 근거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근거 속에서 나오는 결론이고요. 여기서 상상이 어느 정도 가미되는 부분은 도출된 결론의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세부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틀은 반드시 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현실이 될 수 있는 상상을 가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저의 영상을 가지고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분이 간혹 있는데 저는 단지 미래를 말할 뿐입니다. 재미로 봐주셔도 좋고 조금 더 진지하게 재난의 시대의 삶의 지혜로 삼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채널 상상현실과 함께 하시면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미래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두산은 아주 특별한 화산입니다. 화산은 일반적으로 지각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데요. 일본에 한라산이 많이 있는 이유가 판의 경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백두산은 그런 일반적인 화산과는 달리 판의 경계에서 멀리 떨어진 판의 안쪽에 있는 한라산이죠. 그것도 규모가 아주 큰 한라산입니다. 지진에 그런 대로 안전하고 한라산도 별로 없는 나라에 엄청나게 큰 한라산 나라가 떡 버티고 있는데요. 참 특별하기도 하고 경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백두산 화산은 어떻게 생성됐을까요? 일본의 화산은 해양판인 태평양판이 대륙판인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생성되는데요. 섭입하면서 해양판에 함유된 물이 압력에 의해 맨틀 상부에 쏟아내게 되죠. 이 물 때문에 용융점이 낮아져 그 부분이 암석이 녹는데요.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죠. 이 마그마가 상승해서 지표면을 뚫고 나오면 바로 화산이 됩니다. 백두산도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면서 생성되는 건데 일본의 화산은 얕은 곳에서 생성된 것이고 백두산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생성되어 화산이 만들어진 거죠. 마그마가 만들어지더라도 지각에 마그마가 뚫고 나갈 길이 없으면 화산이 안 만들어지는데요. 백두산 같은 경우는 마그마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백두산이 보통 화산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기원 후 있었던 화산 폭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 화산이기 때문인데요. 화산 폭발 지수를 VEI라고 하는데요. VEI는 분출물 양을 기준으로 수치한 것인데요. 0에서 이제 8까지가 있죠. 백두산은 VEI 7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죠. 어느 정도 큰 폭발이었냐면요. 로마의 도시 폼페이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폼페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서기 79년에 있었죠. 이 화산의 폭발 지수 VEI는 4에서 5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백두산은 VEI 7이죠. 그러면 숫자 2에서 3 정도가 커진 건데 그렇다고 분출물 양이 2에서 3배 큰 게 아니고요. 화산 폭발 지수는 숫자 하나가 커지면 분출물 양은 10배씩 커집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의 폭발 규모는 베수비오의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백두산에 비하면 베수비오 화산 폭발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은 과학자들에 의해 백두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백두산 근처 매몰된 탄화목으로 방사성 탄소동위 원소 연대 측정을 해서 서기 946년 플러스 마이너스 3년, 정확히 말한다면 서기 943년에서 949년 사이에 화산 폭발 지수 7의 대폭발을 했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런데 이 시점이 발해가 멸망한 때와 비슷해서 발해가 백두산 대폭발로 망한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을 전에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 보름도 안 돼요. 발해의 수도에 무혈 입성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발해 멸망은 언제죠? 서기 926년에 멸망하죠. 백두산이 폭발하기 약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백두산 폭발은 발해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란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백두산이 대폭발한 게 아니라 서기 900년도 초반부터 크고 작은 분화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발해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어도 민심 위반이 됐다든지 간접적인 원인은 충분히 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화산은 모두 폭발적으로 분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그마만 분출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마그마의 점성과 마그마에 포함된 휘발성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마그마 방에 마그마가 어느 임계점을 넘었으면 압력에 의해 지표면으로 분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이동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면 마그마에 용해되어 있던 휘발성 물질이 분리되어 가스가 되는데요. 이 가스에 의해 압력이 높아지고 이때 마그마는 끓어오르게 되죠. 이 끓어오른 마그마는 수많은 기체 방울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와 이제 분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게 급냉하면서 화산 쇄설물과 화산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중에 2mm 이하 작은 입자를 화산재라 하고 좀 더 크면 화산 쇄설물이 됩니다. 마그마의 점성이 높으면 휘발성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그마는 화산가스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제 분출하게 되죠. 백두산은 규장질 마그마라서 점성이 높은 마그마죠. 그래서 휘발성 물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분화할 때는 폭발적으로 이제 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백두산 대폭발이 임박했다는 징조가 여기저기 드러나고 있는데요. 백두산의 온천수 온도가 8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화산가스 분출로 죽은 고사목도 발견되고 있죠. 지난 2002년에서 2005년에는 백두산 폭발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일어나는 이 화산성 지진이 2003년에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고요. 백두산 정상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12cm 정도 더 커지기도 했죠. 실제 조사에 의하면 백두산 아래 4개의 거대한 마그마 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2000년 초 백두산 폭발 위기 때 백두산 정상 아래 5km까지 마그마가 올라왔다고 하죠. 다행히도 이때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멈추어서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이제 다시 마그마 방이 활성화되어 4개의 마그마 방이 모두 움직이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규모 폭발로 이어지는 거죠. 마그마가 백두산 천지 턱 밑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백두산은 폭발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산 폭발 지수 7 정도 폭발이 일어난다고 예상하면 백두산에서 반경 60에서 70km 이내는 초토화됩니다. 반경 70km로 봤을 때는 북한의 해산시가 포함되고 중국 쪽에도 작은 도시들이 포함되죠. 용암, 화산탄, 화세리오, 라하르는 진흙탕 홍수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다가 20억 톤의 천지물이 터져나오면 대홍수가 일어나 반경 60에서 70km는 완전히 초토화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화산재인데요. 용암, 화세리오, 라하르도 큰 피해를 주지만 대개 반경 70km 지역을 넘어서지 않는 반면에 화산재는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상당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화산재인데요. 일단 화산재가 쌓이면 사회 기반 시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농작물은 1cm만 쌓여도 살 수 없죠. 그리고 성층권에 올라간 화산재는 태양빛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 생태계의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폭발 지수 7의 대폭발이었죠. 용암이나 하세리에 의해 인근 지역은 초토화됐고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햇빛을 가려가지고 전 세계 연평균 온도가 무려 5도나 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1816년을 여름이 없는 해로 불리기도 하죠. 기온이 떨어지니까 냉해로 대기온이 일어나고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게 되죠. 이래서 화산재가 무서운 건데요. 백두산이 폭발지수 7로 분화하게 되면 남한 전체를 1m 높이로 덮을 화산재가 이제 분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것은 백두산은 점성이 높고 휘발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마그마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분화한다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분화하면 대부분의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대립권 상층과 성층권의 경계면에서 부는 이 편서풍과 제트기류에 의해 가지고 이 화산재는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946년에 폭발한 백두산 화산재도 조사에 의하면 대폭발로 화산재가 25km 이상 솟구쳐 가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화산재는 편서풍과 제트기류에 동쪽으로 이동하죠. 이때 분출한 백두산 화산재는 멀리 그린란드 빙하 속에도 발견되고요. 일본에는 한 5cm 정도 쌓여 있고 동해 바다에는 한 10cm 정도 쌓여 있죠. 그러니까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화산재는 편서풍과 제트기류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떨어져 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남한에는 전혀 피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상층에는 편서풍이 불지만은 지상에서는 계절풍이 있어가지고 겨울철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이죠. 화산
화산재가 100% 성층권에 올라가 모두 동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죠. 일부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데요.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울과 강원도 북부 지역까지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남쪽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경우는 남서풍이나 남동풍이 부는 여름철에 백두산이 폭발할 때죠. 가능하다면 이때 폭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백두산이 이왕 폭발할 거면 북한에게는 좀 안 됐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대폭발을 하는 게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폭발을 해야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편서풍에 의해 동쪽으로 이동하니까요. 적당히 폭발해서 화산재가 적당한 높이로 분출되면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더 많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북한은 백두산이 폭발하면 끝장난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도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워낙 다른 이슈가 많으니까 크게 신경을 못 쓰는 것 같고요.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백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남침하게 되는데요. 백두산이 폭발해 북한이 초토화되는 상황은 저들이 남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죠.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인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2의 한국전쟁이나 백두산 폭발만 놓고 보더라도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지역은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서울 이남으로 해서 조금 남쪽에 사는 게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해안가는 피해야 되겠죠. 일본 침몰 시 밀려오는 메가 쓰나미가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성층권에 올라가는 화산재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변화죠.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가지고 전 세계 연평균 온도가 무려 5도나 내려갔는데요. 백두산 폭발은 탐보라 화산보다 훨씬 더 큰 폭발을 예상하기 때문에 연평균 온도가 약 8도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탐보라 화산 폭발 이후 냉해와 기근, 전염병으로 인류가 어려움을 겪었듯이 백두산 폭발 이후 한동안은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일을 상상하라. 상상을 기피하면 현실이 된다. 상상현실의 피레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